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라리가와 EPL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 68회차를 이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 어제 준비했던 상편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기인 라요와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 분석 중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를 잘못 언급했었는데요. 무리키가 아닌 팔라존을 잘못 표기했는데요. 추가적인 정보로는 주포인 가르시아가 경고 누적으로 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주전 골키퍼인 터슈테겐의 등부상이 확인되었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 부탁드리면서 결과적인 선택지에는 큰 변동은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잔여 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경기인 헤타페와 알메리아의 맞대결부터 마지막 경기인 베티스와 라스팔마스의 경기까지 분석해보면서 마무리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다수의 경기가 라리가로 구성된 만큼 어제 날짜 분석보다는 조금은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경기인 헤타페와 알메리아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비로소 공식전 5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승점 획득 자체는 꾸준한 편이지만 현저하게만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서 순위를 좀처럼 올려가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원정팀 알메리아는 아직도 리그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최하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실점 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리그 최다 실점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에는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헤타페가 마요라를 필두로 중원과 수비에서 거친 플레이를 시도할 전망이며, 결국에는 알메리아가 부족한 실점 억제를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홈팀 헤타페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맞대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에게 3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라스팔마스전 패배의 아픔을 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일정을 앞두고 그리즈만과 모라타 등 대부분의 주축 전력이 유로와 A매치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은 조금은 체력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원정팀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전 패배 이후 보아비스타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비교적 경험이 없는 팀을 상대로 한 승리였고,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한 무리키 없이 거둔 승리라는 점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일정에도 주포 역할을 혼자서 짊어져온 무리키의 결장이 불가피한 마요르카이며, 비록 무리키 없는 스쿼드를 안정화하는 친선 경기를 가졌긴 했지만 이번 상대는 비교적 상위 전력인 AT 마드리드인 만큼 주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마요르카의 입장에서 조금은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어지고, 홈팀이 비록 주중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기본적인 체급이 차이와 뎁스의 퀄리티 차이가 극명한 만큼 홈팀 AT 마드리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1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비아레알은 지난 컵 대회에서 자모라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승리 자체는 좋은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체급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연장 혈투까지 경기를 끌고 갔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승리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 꾸준히 4-3-3과 4-4-2를 채택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채택해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안정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력에서도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비아레알입니다. 원정팀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오사수나는 올 시즌 꾸준히 4-3-3을 채택하며 속공과 빠른 전개를 활용해서 부디미르의 마무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채택해왔는데요. 다만 오사수나 역시 실점 억제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결국 이번에도 모레노와 부디미르의 득점 싸움과 후반전 집중력과 실점 억제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비아레알도 정배당을 부여받았지만 또렷한 승기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원정팀 오사수나 역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인 만큼 우선적으로 무승부의 선택지를 고려하되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는 비아레알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1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홈팀 토트넘은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문제로 에이전트 규정 위반에 대한 구설수에 올라있을 뿐더러 내부적으로도 반더벤과 솔로몬 그리고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주축 전력의 줄부상으로 인해 지난 라운드에서도 다잡았던 경기를 종료 직전에 2골을 헌납하며 2연패를 기록하며 반등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부상자가 많다는 악재에 마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원정팀 빌라는 지난 라운드 풀럼을 3대1로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와킨스와 루이스의 득점포가 꾸준한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으며 라인을 올리고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방식을 통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실점이 꾸준히 동반되었다는 점은 약간의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두 팀의 상황이 너무나도 극명하고 비록 토트넘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는 있다지만 주축 전력들이 대다수가 이탈한 상황에서는 또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느껴지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 빌라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시에다드와 세비야의 1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매치업부터 끈적한 승부가 생각되었는데요. 홈팀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알메리아의 3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3대1로 승리를 기록하며 6위권 싸움에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쿠보와 오야르자바를 활용하는 사사이의 전술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티어니의 이탈로 실점하는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엘루스론도의 리딩을 필두로 한 수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상대가 엔네시리 이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 루트가 없는 만큼 실점 억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초반 허용했던 베에리니 골이 취소되는 등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거둔 무승부라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공격에서 엔네시리라는 한정적인 루트가 문제점이자 약점으로 남아있고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꾸준한 무승부를 올리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득점이 루트가 어느덧 다른 팀들에게도 읽혀버린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소시에다드의 공세적인 접근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승점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은 힘들다고 예상되었기에 홈팀의 승리 쪽 접근과 양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꽤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버턴과 맨유의 1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에버턴은 무엇보다 초대형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지난 17일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승점 10점 삭감이라는 어마무시한 페널티를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비로소 좋았던 흐름에 어느 정도 찬물이 뿌려진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주축 선수들의 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아버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맨유 역시 상황 자체는 좋다고 보기만은 어려운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루턴타운에게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승점 획득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온전한 상황이 아닐 뿐더러 중앙에서의 교통정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주축 선수인 카세미로의 결별설 등 다양한 이유로 구단 내의 분위기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이번 일정은 홈팀 에버튼의 라인업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매치인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기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왔고 구단의 내부적인 분위기 자체라든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자체는 맨유가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맨유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무조건적인 맨유의 승리보다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리 없는 매치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베티스와 라스팔마스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세비야와 1대1로 비기면서 비로소 공식전 12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대기록을 세우는 데에는 끈끈한 수비가 단연 1등 공신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도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 끈끈한 수비를 통해 세비야의 공세를 막아내는 장면은 높게 평가받았고 이번 일정에서도 비교적 하위 전력인 라스팔마스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원정팀 라스팔마스는 지난 10월 알메리아전 승리를 기점으로 3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로소 순위도 대폭 상승하며 팀 분위기 자체는 상승세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원정에서의 기복 있는 경기력은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비교적 하위 전력인 알메리아와 마나코르에게 거둔 승리라는 점과 AT 마드리드전에서는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홈이라는 이점을 살렸고 상대 역시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왔다는 점을 어느 정도 고안해야 했는데요. 물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준 덕분도 있었고 홈팀 베티스의 경우에는 꾸준히 탄탄한 수비와 주제와 페레즈 등 확실한 득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 라스팔마스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크게 밀릴 만한 변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 일정은 홈팀 베티스가 다시금 무패의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기에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